마음의 평온과 문제의 실제. 스승님, 마음이 편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나직했으나 그 속엔 오래 품어온 의문이 실려 있었다. 그는 이미 몇 해를 수행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일에도 불안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제는 한결 차분해졌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였다. 빚을 갚아야 하고 병든 어머니를 간호해야 하며 나라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부처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하는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스승님, 그것은 걱정이 줄고 불안이 사라지고 세상의 소란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일은 변했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부처는 대나무 발 아래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일이다. 그것은 폭풍 속의 등불과 같다. 그러나 등불이 있다고 해서 폭풍이 멎는 것은 아니다. 등불은 폭풍을 없애지 못한다. 다만 그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었다. 그렇다면 마음을 편히 하는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다르다. 마음의 평온은 세상을 바꾸는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이 곧 배를 채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마음 덕에 허기를 견디고 음식을 구할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부처는 제자의 의문을 풀기 위해 예를 들었다. 홍수가 마을을 덮칠 때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허둥대다 휩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을 가다듬고 상황을 살핀다. 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겠느냐? 마음을 가다듬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 사람도 마을을 살릴 수 없을 수 있다. 홍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는 무관하게 닥친다. 다만 마음을 편히 한 사람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깊이 보고 때로는 홍수 속에서도 배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마음의 평온이 주는 힘이다. 해결이란 결과이고 평온은 결과에 이르는 바탕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단지 더 잘 견디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견디기만 한다면 수행은 반쪽짜리다. 평온은 견디게 하고 견디는 힘은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움직임은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 방향을 잡는 것이 지혜다. 평온이 지혜를 가능하게 한다. 지혜라. 제자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부처는 말했다. 평온 없는 지혜는 혼란 속에서 빛을 잃고 지혜 없는 평온은 정체에 빠진다. 평온은 호수와 같고 지혜는 그 호수에 비치는 달과 같다. 물결이 잔잔해야 달이 뚜렷하게 비치듯 마음이 잔잔해야 지혜가 또렷해진다. 그러나 호수만 있고 달이 없다면 그 잔잔함은 어둠 속에 머무른다. 제자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평온이야말로 해결의 길을 찾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 너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평온은 그 기초다. 하지만 기초만 놓아둔다면 집은 세워지지 않는다. 부처는 다시 차분히 덧붙였다.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는 서로 닮았으나 완전히 같지 않다. 내적 세계가 평온하면 외적 세계를 다루는 힘이 커진다. 그러나 외적 세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한다. 부처의 길은 내적 세계를 다스려 외적 세계에 지혜롭게 응하는 것이다. 제자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하군요. 바로 그것이다. 평온은 도망이 아니다. 그것은 돌아서기 위한 발판이다. 평온 속에서 움직이는 길.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올 무렵 부처와 제자는 바루를 들고 마을로 탁발을 나섰다. 좁은 흙길 양옆으론 갓 피어난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제자가 걸음을 맞추며 조심스레 물었다. 스승님, 어제 말씀을 듣고 나니 평온이 기초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있어도 집을 지으려면 재료와 설계가 필요하듯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저절로 길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온을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해야 합니까? 부처가 미소를 지었다. 그 질문이 바로 수행의 다음 단계다. 평온은 흙과 같고 행동은 그 흙으로 빚는 항아리와 같다. 흙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고 모양 없는 항아리는 물을 담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내게 3가지 길을 말해주겠다. 첫째, 평온을 유지하며 상황을 직시하라. 사람은 불안을 느낄 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눈앞의 적보다 마음속 그림자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그림자는 줄어들고 실체가 드러난다. 실체를 본 뒤에야 비로소 문제의 크기와 모양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늘 호흡을 관찰하라. 호흡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숨이 가빠오면 마음이 달아나고 있다는 신호다. 제자는 잠시 멈춰 섰다. 그러니까 평온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보게 해주는 것이군요. 그렇다. 문제를 보는 순간 절반은 이미 해결된 셈이다. 둘째, 평온을 행동으로 옮겨라. 평온이 마음속에만 머무르면 그것은 연못 속의 고인물과 같다. 맑지만 썩기 쉽다. 평온을 밖으로 흘려보내라. 누군가 너를 모욕하면 평온 속에서 대답하라. 너를 속이는 이가 있으면 평온 속에서 판단하라. 그렇게 하면 분노나 두려움에 휩쓸려 내리는 잘못된 결정이 줄어든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결국 평온이 나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결과를 바꾸는군요. 그렇다. 마음의 평온이 곧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다. 셋째, 평온을 잃었을 때 돌아오는 길을 알아두라. 아무리 수행자라 해도 평온을 완전히 잃지 않는 것은 어렵다. 중요한 것은 잃었을 때 얼마나 빨리 되돌아올 수 있는가이다. 그 길은 멈추고 숨쉬고 관찰하는 것이다. 멈추면 사건의 흐름에서 한 걸음 떨어지고 숨을 고르면 흩어진 마음이 돌아오며 관찰하면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 볼 수 있다. 제자는 조용히 따라 중얼거렸다. 멈추고 숨쉬고 관찰한다. 부처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평온은 강물의 속도를 늦추는 댐과 같다. 물살이 느려지면 다리를 놓을 수 있고 뗏목을 만들 수 있다. 문제도 마찬가지다. 평온이 시간을 벌어주고 그 시간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지혜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결국 평온은 결과를 만드는 씨앗이군요. 그렇다. 그러나 씨앗이 있다고 저절로 열매가 맺히지 않듯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수행과 실천이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제자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평온이야말로 해결의 토대이자 출발점입니다. 평온은 세상을 없애지 않지만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부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가 오늘 얻은 답이라면 이제 너는 앞으로 어떤 풍파 속에서도 길을 찾을 것이다. 제자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여전히 빚도 있고 어머니의 병도 그대로였지만 그는 그것들을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해결의 길은 이미 그의 발 아래 열리고 있었다.